결국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 포비아를 극복하지 못하고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은 동료들의 부진 속에 홀로 팀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뉴캐슬전 가장 낮은 평점인 5점을 받는 굴욕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 대해 박스 근처에서 움직였지만 정작 별다른 장면을 만들지 못했다고 전했으며 이브닝 스탠다드는 몇 차례 위협적인 패스를 했지만 중앙 공격수로서는 어려워 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영국 언론이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억가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같은 경기를 본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자리를 옮길 때마다 팀의 균형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나서면 그의 빠른 돌파력과 골 결정력이 살아나지만 그에게 패스를 찔러줄 선수가 토트넘 내에선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물론 윙어 포지션도 약화된다. 반면 손흥민이 윙어로 출전하면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상대 수비를 뚫을 핵심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브레넌 존슨과 오도베르, 거북이처럼 느린 클루셉스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날 단 하나의 크로스 성공도 기록하지 못한 브레넌 존슨에 대해 기대와 달리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수를 반복하며 팀의 공격을 망치고 있다. 패스 타이밍과 퀄리티, 퍼스트 터치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로 인해 팀의 공격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손흥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며 그의 공격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영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인데요.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자세한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4-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경기. 캡틴 손흥민이 왼쪽 윙어와 톱에서 팀 승리를 위해 분투했지만 토트넘 2연승과 자신의 2경기 연속골에 실패했습니다. 토트넘은 슈팅 20개를 때렸지만 손흥민은 유효 슈팅 0로 한숨을 내쉬었어야만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몇 차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손흥민과 달리 그를 지원하는 동료들의 부재와 전술적 미흡함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토트넘의 공격 형태를 봤을 때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폭넓게 벌려뛰었고 공격형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과 호흡하며 뉴캐슬 유나이티드 상대와 1대1 승부를 걸었습니다. 유려한 움직임에 낮고 빠른 크로스, 손흥민존에서 타이밍이 오면 슈팅으로 100% 장점을 발휘하려고 했지만 주변에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음은 물론 패스를 주더라도 동료들의 부진으로 인해 골찬스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전반 14분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좌측면에서 수비를 앞에 두고 절묘하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문전으로 뿌렸지만 안타깝게도 골문으로 쇄도하며 이를 받아줄 선수는 없었고 공은 그대로 골문 앞을 스치듯 지나갔는데요. 이 순간 경기장을 가득 채운 원정 팬들의 탄식 소리가 퍼져 나왔습니다. 전반 23분에는 손흥민부터 시작한 빌드업이 비수마, 매디슨을 거쳐 우측면의 오도베르에게 연결되었지만 수비 한 명을 앞에 둔 오도베르의 과감한 슈팅은 크게 뜨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반 24분 손흥민이 다시 한번 팀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이번엔 중앙으로 움직여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수비수를 이끌어내며 사르에게 공을 내주었지만 사르의 중거리 슈팅은 상대 골키퍼의 반사 신경에 막혀 골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6분에도 다시 좌측면을 돌파하며 상대 수비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지만 이번에도 이를 마무리할 팀 동료가 부족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몇 번이나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상대 수비진의 밀집된 수비와 팀 동료들의 부재가 아쉬움을 남길 뿐이었는데요. 그러자 전반 28분 경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손흥민은 좌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로이드 켈리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손흥민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켈리를 농락하듯 그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절묘하게 찔러 넣으며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 순간 손흥민의 움직임은 번개같이 치밀하고 섬세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켈리는 손흥민의 빠른 판단과 예측 불가한 플레이에 당황한 나머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돌파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빠른 발놀림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켈리의 손이 손흥민의 몸에 닿는 그 순간 경기가 멈추고 경기장에는 적막이 흐르며 모두의 시선이 주심에게 향했습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켈리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고 손흥민의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로 인해 상대의 수비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팀의 공격 흐름을 다시금 점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혼자 고군분투할 뿐 동료들은 그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반 37분 뉴캐슬의 던지기 공격에서 빠르게 연결한 공을 켈리가 잡고 왼발로 크로스를 보냈는데 이를 쇄도하던 반스가 문전에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톱에 기용하는 선택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후반전에 시작되자마자 클루셉스키를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하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해 고삐를 당긴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며 팬들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후반 71분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스피드를 발휘하며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토트넘 팬들은 모두 존슨의 발끝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존슨은 자신의 앞에 열린 공간을 보며 반대쪽에서 빠르게 쇄도하던 손흥민을 발견했는데요.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 사이를 뚫고 전력을 다해 절묘한 타이밍으로 중앙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며 존슨이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만 있다면 손흥민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갑자기 주저하며 한순간에 망설임을 보였고 그 짧은 순간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요. 손흥민은 이미 골문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완벽히 잡고 있었지만 존슨은 크로스를 올리기 위한 타이밍을 놓치더니 이내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빠르게 다가와 크로스를 강력하게 차단하며 토트넘의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무산시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막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며 존슨이 우측 측면에서 빠르게 질주했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불안정의 터치로 패스 타이밍을 잃어버리고는 강력함도 없이 정확성마저 결여된 채로 뉴캐슬의 수비진 사이로 크로스는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허탈한 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선수 능력의 부재와 팀 전체의 전술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순간이었으며 경기 후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뉴캐슬전을 존슨의 악몽으로 묘사하며 그의 실수가 팀을 패배로 이끌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존슨은 분명히 잠재력을 지닌 선수지만 중요한 순간에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의 머뭇거림은 뉴캐슬 수비에게 시간을 주었고 결국 팀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렸으며 팀 전술의 문제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축구 전문가들은 브레넌 존슨이 과연 프리미어리그에 어울리는 선수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았는데요.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레넌 존슨이 보여준 플레이는 모두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는 그의 경기력이 아직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기준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훈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팀의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도가 극에 달해 그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곧 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를 계기로 브레넌 존슨을 과연 계속 출전시킬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존슨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뉴캐슬전 패배에 대해 실망스럽다. 우리는 분명 승점 3점을 챙겨도 될 만한 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패스해야 할 때 슈팅하고 슈팅이 더 나았을 때 패스했다.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일각에서 후반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한 것을 페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둔 것에 대해 선수들은 아무도 불만이 없다. 오늘 이기지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모든 선수가 다 결정짓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존슨의 발언에 분노를 폭발했는데요. 경기에서 그렇게 망쳐놓고도 인터뷰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패스해야 할 때 슈팅하고 슈팅해야 할 때 패스했다고? 본인이 다 망쳐놓고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팬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터뷰 진짜 뻔뻔하게 짝이 없다. 저런 플레이를 보이고도 이적료 800억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더 이상 손흥민을 괴롭히지 말고 당장 토트넘에서 퇴출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며 많은 팬들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내부진의 정통한 폴 오키프에 따르면 브레넌 존슨은 이번 시즌 3경기에서 크로스 성공률 0%를 보여주며 이대로 지속된다면 퇴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가올 북런던 데비 아스널전에서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